나는 성을 끌어당겨 물었다. 그 우물이 정말로 거기 있는 거 맞아?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다. 여기는 프로젝트 부지 뒤쪽이었다. 공사가 한창인 곳이었다. 이 지역은 곧 중공업 단지로 바뀔 예정이었다. 평소엔 아무도 이 근처를 배회하지 않았다. 조금 전에는 위험한 공사 현장을 지나왔다. 그들은 기초를 깊게 파고 있었고 일부는 콘크리트를 붓고 있었다. 깊은 구덩이들이 있었고 아래엔 철근이 가득 박혀 있었다. 크레인도 있고 굴착기도 많았다. 자재 더미도 여기저기 쌓여 있었다. 아까 들어오다 자갈 더미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었다. 성은 자신 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나도 몰라. 우리 아빠가 공사 현장 주변을 조사하다가 여기 우물이 있다고 했어. 나중에 이쪽은 도로 공사를 할 거라던데. 그 우물은 곧 없애질 거야. 이 주변엔 그 우물밖에 없을 거야. 너희도 사찰 뒤 우물 얘기 들었지? 예전에 여기가 사찰이었나 봐. 몇 번 철거되고 나서 다른 데서 우물을 찾을 순 없잖아. 안경 쓴 호아는 얼굴을 찌푸리며 불만스러워 보였다. 우리 일행은 나, 호아, 성, 그리고 내 친구 닌이었다. 우리는 소원의 우물을 찾으러 왔다. 내가 이 얘기를 들은 건 엄마가 운영하는 꼬막 식당에서였다.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이 많았는데 며칠 전 현에서 제일 부자인 틴 아저씨가 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와서 밥을 먹었다. 그들이 술에 취해 떠들 때 틴 아저씨가 얼마나 운이 좋아서 지금 이렇게 성공했는지, 부동산 대기업가가 됐는지 얘기했다. 트린 아저씨가 취해서 말하길, 예전에 자살 직전까지 갔던 때가 있었는데 사찰에서 기도하고 소원의 우물에서 소원을 빌었더니 대박이 났다고 했다. 땅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 했는데 그 땅이 프로젝트 부지에 포함된 덕에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그전에도 학교에서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이셨던 립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셨다. 그때 희엔이라는 친구의 아버지가 사고로 위독해서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했다. 희엔은 우등생이었는데 집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다. 선생님이 우리 반 애들을 데리고 희엔을 위로하러 갔었다. 선생님 말로는 예전에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가 병에 걸렸을 때 선생님과 형제들이 신에게 빌고 사찰에 가서 울며 기도했더니 스님이 불쌍히 여겨 사찰 뒤쪽에 신령한 우물로 데려가 소원을 빌라고 했다고 했다. 그 우물물을 떠서 어머니께 드렸더니 병이 나았다고. 선생님은 희엔에게 비관하지 말고 학교에 계속 다니라고 하셨다. 닌이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며 말했다. 야, 빨리 찾아. 너희 남자애들이 찾아봐. 성이 말했다. 알았어. 주변 좀 살펴보자. 호아는 덤불 속으로 들어가며 찾기 시작했다. 나는 손전등으로 땅을 비췄다. 출입금지, 표지판과 울타리가 보였다. 아까 우리는 그걸 뚫고 들어왔다. 성의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일하시는데 기초공사를 막 시작해서 잠금 장치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위험해서 아무도 드나들지 않도록 표지판을 세워놨다고 했다. 우리는 각자 소원을 이루고 싶었다. 호아는 그냥 호기심 때문에 따라온 줄 알았는데
급하게 행동하는 걸 보니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았다. 우리 넷은 어릴 때부터 같이 놀았다. 나와 성은 사촌이고 성과 후아는 이웃이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늘 같은 반이었고 고등학교에 와서도 계속 같이 다녔다. 고등학교는 복잡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는 다들 친구처럼 지냈지만 고등학교에 오니 갈라지기 시작했다. 갈등, 따돌림, 그룹 짓기, 공부 문제 등으로 친구들이 나뉘고 고립되었다. 야, 이게 그거 아니야. 니니 큰 소리로 외쳤다. 깜짝 놀랐다. 진짜 우리는 급히 달려가 봤다. 하지만 이 땅은 사찰이 있었던 것 같지 않았다. 보였다. 내가 덤불 쪽으로만 갔었는데 니니 있는 곳 근처로 가니 땅에 벽의 기초 같은 게 있었다. 이제는 한 뼘도 안 되는 벽 조각이 땅 위로 길게 이어져 있었다. 아주 오래된 것 같았다. 립 선생님 얘기로는 15년 전이고 틴 아저씨 말로는 5년 전쯤이었다. 이 기초는 오래된 것 같았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조심해, 위험해. 성이 손전등을 비추며 나와 후아를 붙잡았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이게 우물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다. 우물 테두리가 다 부서지고 풀과 나무 뿌리로 덮여 있었다. 성이 우리를 잡아주지 않았다면 밟고 들어가서 떨어졌을 거다. 성이 닌을 책망하며 말했다. 야, 왜 말 안 했어? 하지만 우리 셋은 닌이 그 깊은 곳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걸 봤다. 후아가 급히 풀과 뿌리를 치웠고 성도 말없이 도왔다. 우물 입구는 풀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 닌도 이제야 움직여서 도왔다. 내가 풀을 다 치우자 우물이 드러났다. 아래는 깜깜했다. 우물 테두리엔 돌 몇 개가 남아 있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였을 뿐이다. 낮에 왔으면 공사장 인부들에게 제지당했을 거다. 다른 길로 들어올 방법도 없었다. 이건 소원의 우물이 아닌 것 같지. 성이 아래를 내려다보며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후아가 성을 때리며 말했다. 너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 그렇게 태평하게 말하지 마. 소원 빌자. 서양에도 소원의 호수나 우물이 있잖아. 동화에도 나와. 판타지 게임에서도 HP나 만화를 회복하는 우물이 이런 거야. 오래된 건 더 신령해. 요즘 일본, 한국, 중국 애들이 폐사찰이나 길가의 불상에서 소원을 빈다던데. 이 우물이 정말 신령할까 성이 아는 척을 하더니 게임과 영화에 빠져서인지 여자애들보다 더 미신을 믿는 것 같았다. 니는 우물을 자세히 보려고 앉았다. 성은 잠시 보더니 돌을 던졌다. 깡, 깡, 콩, 깡. 돌이 우물 벽에 부딪히며 떨어지는 소리가 메아리 쳤다. 이건 마른 우물 아니야. 내가 작게 말했다. 손전등으로 비춰봤지만 깜깜할 뿐이었다. 우물이 정말 깊었다. 좁기도 했다. 그래서 돌이 벽에 부딪히며 깡깡 소리가 났다. 그럼 신령함이 다 사라진 거야. 립 선생님은 물을 떠서 마셔야 신령하다고 했는데 틴 아저씨는 뭐라고 했지? 닌이 맥없이 물었다. 내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딘 아저씨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립 선생님처럼 했겠지. 여기 물통 가져왔어. 나는 집에서 플라스틱 물통에 밧줄을 묶어 가져왔다. 호아가 돌을 하나 더 던지고 귀를 대고 들었다. 우리 모두 귀를 대봤다. 깡, 깡, 콩, 퍽, 촥. 물소리가 들렸다. 우리 모두 기뻐하며 서로를 쳐다봤다. 아까는 잘 안 들었을 뿐 물이 있었다. 성이 큰 돌을 하나 더 던졌다. 퍽, 쿵. 이번엔 모두 환호했다. 성이 우물 테두리를 잡고 내려다보며 말했다. 진짜 고대 우물이네. 무섭게 생겼어. 근데 소원을 어떻게 빌지? 동전을 던지거나 소원을 적은 종이를 던지는 거지. 또 뭐 해야 해? 노래 한 곡 부르고 뛰어내려. 호아가 팔짱을 끼고 말했다. 그래, 노래 뭐 부르고 뛰어. 뭐야, 놀리지 마. 성이 호아를 밀쳤다. 진지하게 해. 나 소원 적었어. 종이랑 동전 던지고 소원 크게 말한 다음 물 마시는 거지. 근데 물 깨끗한 거 맞아. 니니 말했다.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우물물이 제일 깨끗해. 오염 안 됐어. 요즘 빗물은 제일 더러워. 강물도 하수구에서 나온 거 여과한 거야. 여긴 공장 많아서 더 그래. 지하수 우물이 제일 깨끗해. 이렇게 깊은 우물은 좋아. 외국에선 여행 가서 이런 물 마시려고 찾아다닌다. 호아가 늘 그렇듯 잘난 척 말했다. 닌과 성이 먼저 하겠다고 다퉜다. 성이 키가 커서 닌을 밀어냈다. 성이 종이와 동전을 던지고 손을 모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우물 신이여, 제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과 선생님이에요. 그분은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저를 무례하다고 정학시켰어요. 그리고 그 누 선생님도요. 저를 버릇없다고 하면서 사회의 쓰레기가 될 거라고 했어요. 터무니없는 선생들, 맘대로 욕하고 정학시키고 수업도 제대로 안 해요. 학생들 무시하고 잘못 찾아내느라 수업 다 보냈어요. 정말 짜증나요. 하늘, 닌이 오소리를 냈다. 맞아. 선생님들 진짜 이상하다. 수업 시간 내내 훈계하거나 잔소리만 한다. 강의는 알아듣기 어렵다. 누 선생님은 생물 시간에 숙제를 검사하고 모든 애들은 교실 문 앞에 세운다. 과 선생님은 벌로 글을 쓰게 한다. 수업 시간에 칠판 앞에 불려가는 게 제일 무섭다. 성은 항상 반항적이어서 더 그랬다. 호아가 말했다. 너 뭐하러 선생들이랑 싸우냐? 소원 빌 거야. 화풀이 할 거야. 너희는 몰라. 과 선생님이랑 누 선생님이 짜고 나를 퇴학시키려 해. 여시 그들이 부교장 선생님한테 나를 쫓아내라고 했다고 웃으면서 말했어. 나는 그냥 본대로 말했을 뿐이야. 학생들 모욕하는 선생들이 뭐야. 과 선생님은 남학생들한테는 소처럼 욕하고 여학생들한테는 너희 못 봤어. 그분이 여학생들 만지는 거. 누 선생님은 수업도 제대로 안 하고 책만 읽으라고 해. 문제집도 제대로 못 내. 터무니없어. 성이 화를 내며 말했다. 그래서 퇴학 안 당하게 해달라고 소원 빌었어. 나도 그 선생님들 싫어. 닌이 말했다.
나는 과 선생님이 정말 무서웠다. 성은 소원을 빌고 나서도 그 두 사람 이름을 중얼거리며 욕했다. 다음은 닌 차례였다. 닌은 진지하게 손을 모으고 계속 고개를 숙였다. 우물 신이여, 제발 도와주세요. 저와 국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이 역겨운 표정을 지었다. 호아는 터무니없어 라고 말했다. 내가 둘을 때리며 말했다. 연애 소원 빌었을 뿐이야. 성이 말했다. 그만해. 국이 지금 슈퍼스타인 거 모르냐? TV 게임쇼에도 나왔어. 우리 현의 스타야. 집안도 부자고 잘생기고 키도 크지. 연예계 진출한다고 부모님이 바로 밀어줬대. 호치민에서 훈련받고 남자 아이돌 그룹 멤버로 데뷔했어. 카마우의 매력남으로 화제됐잖아. 고향 올 때마다 여자애들 난리 났었어. 핫걸이나 TV 스타들이랑 사귄대. 가수, 배우, 모델. 너는 꿈도 꾸지 마. 내가 성을 때렸다. 호아가 혀를 차며 말했다. 닌, 터무니없어. 닌이 울며 말했다. 너희는 몰라. 내가 국오빠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 예전에 우리 집 근처에 살았잖아. 자전거 타고 오면서 또 놀러가 하면서 웃어줬어. 나는 외모 때문에 좋아한 게 아니야. TV에 나오는 애들보다 내가 못난 거 알아. 하지만 그냥 국오빠 좋아해. 내가 닌을 달래며 둘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난달에 국오빠가 고향 왔을 때 나랑 닌이 마중 나갔어. 팬들 때문에 못 뚫고 갔지. 게다가 쇼도 준비돼 있었어. 매니저랑 모르는 핫걸이랑 같이 왔더라. 그 여자를 띄우려고 국오빠가 현에 소개한 거야. 우리 하루 종일 따라다녔어. 국오빠가 호치민 간 뒤로 못 만났었는데 예전엔 오빠 집 마당에서 자전거 연습 같이 했었잖아. 근데 이번엔 우리를 무시했어. 두 녀석도 우울해 보였다. 국이 말했다. 여자애들이 다 그렇지. 뭐야, 위로할 줄 알았더니 국의 소원을 보자. 국은 반에서 제일 공부를 잘했다. 누구와도 다투지 않았고 친구도 별로 안 사귀고 공부만 했다. 국이 종이와 동전을 던지고 손을 모은 뒤 눈을 뜨고 말했다. 돈의 1등을 하게 해주세요. 최고 성적을 내고 싶습니다. 우리 셋이 크게 놀랐다. 성이 얼굴을 긁으며 말했다. 야, 너 이미 반에서 1등이잖아. 선생님들도 너 대학 간다고 했는데. 국이 말했다. 하지만 학교 1등이 아니야. 현 1등도 아니지. 우리 반은 사저소 명뿐이야. 너희가 못하는 거지. 전문 학교나 특목반 애들은 달라. 12A 자연반, 12B 사회반. 나는 거기 못 들어갔어. 학교는 그 애들만. 대학 보내느라 집중하고 있어. 우리 반은 그냥 버려진 거나 다름없어. 월간 시험 점수도 그 애들한테 항상 져. 캠, 푸, 니, 론, 그 빌어먹을 안 녀석까지. 나는 그냥 중상위권이야. 몇 과목 8, 9점 받은 것뿐이야. 그 애들은 문학, 수학에서 10점 받아. 부모님은 그 애들을 본보기로 삼으라고 해.
내가 미친 듯이 공부해도 시반에서 1등 해봤자 소용없다고 해. 매달 그 애들한테 뒤처져 초등, 중학교 때도 학력 경시대회 기회 다 뺏겼어. 왜 학교는 항상 그 애들만 보내? 비반만 신경 쓰고. 우리 반은 학교 성적에 방해되는 존재로 봐. 뭐 생각해보니 불공평했다. 나는 공부 못해서 학교가 우등생을 우선시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국이 주먹을 쥐고 진심으로 빌었다. 성은 말없이 국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 차례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셋이 나를 쳐다봤다. 긴장되게. 내가 뭘 빌지 추측하며 떠들었다. 연예인 좋아한다거나 예뻐지고 싶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냐고. 야, 나는 진심으로 집중했다. 종이와 동전을 던졌다. 우물에서 메아리만 들렸다. 나는 크게 소리쳤다. 우물 신이여, 푸엉, 딥, 눅. 점이 저를 헐뜯지 못하게 해주세요. 저는 아버지가 없어요. 엄마가 꼬막 식당을 해서 생계를 꾸려가요. 맥주도 팔고 밤에 장사해요. 저는 엄마 도와주는 거 익숙해요. 친구들도 알아. 점이랑 중학교 때부터 친했는데 고등학교 와서 갑자기 저를 맥주 아가씨라고 퍼뜨렸어요. 선생님한테까지 불려갔어요. 이제 학교 전체가 그렇게 말해요. 선생님들도 저를 비판하며 맥주 아가씨니까 공부 안 한다고 해요. 그 애들 싫어요. 나는 우물 아래로 크게 소리쳤다. 후아가 놀라며 말했다.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성이 팔짱을 끼고 말했다. 눈기 그 짓을 시작했지. 너희 둘이 국이랑 어릴 때부터 친했으니까 질투한 거야. 너 너무 순진해서 점한테 다 털어놨잖아. 그게 배신이야. 점은 푸엉이랑 친해지고 싶었던 거지. 니니 말했다. 그런 아부쟁이들 진짜 싫어. 가식 떨면서 잘난 척해. 남 깎아내리기만 하지. 호아가 말했다. 나도 그 애들 싫어. 공부도 별로면서 선생님한테 아부하고 착한 척해. 친구들이 집중 안 한다고 고자질해. 학급 성적이나 출석 같은 터무니없는 목표 내세워. 행복 점수 낮으면 우등생 자격도 잃어. 터무니없어. 그러니까 반 애들끼리도 서로 싫어했구나. 그냥 말 안 했을 뿐. 이제 물 떠올리는 차례였다. 내가 물통을 내렸다. 왜 아무 느낌이 안 들지? 성이 소리쳤다. 야, 조심해. 성이 밧줄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물통을 놓쳤을 거다. 이렇게 깊어 밧줄이 짧았다. 호아가 투덜댔다. 뭐야? 이거 공예용 실이지. 이렇게 얇아서. 성이 물통을 끌어올리자 모 호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다. 물통에 물이 가득했다. 물이 넘쳐 우리 신발까지 적셨다. 물이 맑고 반짝였다. 성이 머리를 긁으며 어리둥절해했다. 니니 물통을 낚아챘다. 둘은 누가 먼저 마실지 다퉜다. 내가 손으로 물을 떠봤다. 와, 우물물이 이렇게 맑아. 니는 물을 마시며 얼굴에도 뿌렸다. 호아도 냄새를 맡더니 맛있다고 감탄했다. 성은 플라스틱 병에 물을 채웠다. 우리도 따라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하수를 찾는 거야. 우물물 진짜 달다. 내가 니네게 웃으며 말했다.
근데 물만 마신 거로 끝 별로 특별한 느낌이 없었다. 우물을 다시 봤지만 신령해 보이지 않았다. 바람이 불며 나무짚이 바스락거렸다. 밤 11시였다. 성이 물병을 들고 턱을 괴며 말했다. 신령하긴. 야, 너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 내가 말했다. 차라리 다른 우물을 찾는 게 낫겠네. 니니 갑자기 멈추더니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뭐 들린 것 같아. 저 뒤쪽에서. 유령호화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다. 유명한 우물 귀신 얘기 있지. 우물에서 귀신이 기어 나오는 영상 보면 7일 뒤에 죽는다던데. 아, 우리 모두 미친 듯이 도망쳤다.